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성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할까요? 오늘따라 제가 더 신나 보인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네? 제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요? 하하하. 그럼 이렇게 된 거 자랑 한번 할게요. 학교에서 우리 학교 바꾸기라는 주제로 행사를 했단 말이죠. 이 행사는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학교에 이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규칙들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 행사에서 제가 바로 이 천재 재성이가 바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학교 바꾸기 행사는 1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행사인데 좋은 아이디어를 낸 학생들에게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디어들을 학교에 실제로 적용한다고 해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학교 놀이터에도 예전에 그 졸업한 선배 형이 낸 아이디어로 만들었고 5, 6학년 고학년과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의 짝꿍소풍 아이디어도 작년에 6학년 누나가 낸 아이디어라고 해요. 초등학생이지만 다들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제가 낸 아이디어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사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아이디어도 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실현된다면? 우와, 진짜 신기하고 뿌듯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들어주실 분은 어디 없나? 이거 혼자만 알긴 너무 아까운 대박 아이디어인데. 네? 저도 아이디어를 내고 나라 살림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저 이러다가 곧 국회로 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심장이 빨리 뛰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진짜 주인이 되는 방법, 나라 살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면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나라를 위해 일할 분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 이런 사람들을 직접 투표해서 뽑으시죠.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직접 뽑은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회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직접 마련하고 다양한 시설이나 여러 규칙들을 함께 의논해서 결정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와, 우리나라의 주인은 바로 우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국민들이 낸 아이디어가 실제로 현실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 예산을 계획할 때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예산 계획에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우리가 예산 계획에 참여하면 그 과정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라 살림이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내는 의견이 더 잘 반영된다면 국민들의 만족도 또한 더 높아지고, 이게 바로 재정민주주의, 국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사실 이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된 것은 2017년부터이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아니 근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세우는 계획인데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누가 제대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들이 하나 둘씩 모아지면 관심도도 높아지고, 관심이 많아지면 소문이 나서 참여도도 높아지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소문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런데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대박 아이디어를 잘 정리해서 실제로 한번 의견을 내볼까요? 의견을 낸 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는 관련된 부서에서 이 의견이 실제로 진행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도 진짜로 실행될 가능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만약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이 의견을 사업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 전문가, 관계부서, 참여단이 모여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발전된 많은 사업 중에서 후보지를 몇 가지로 줄인 후에 투표를 통해서 순위를 정해요. 그렇게 해서 선발된 사업 또한 그 이후에도 실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제안자와 참여단이 확인한답니다. 이 일을 집행 모니터링이라고 해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제도죠. 따라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책임감 있게 이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두둥 하고 등장하지는 않았겠죠? 사실 이전에는 국민참여제도와 비슷한 주민참여제도가 먼저 시행이 되었는데요. 국민참여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뭐가 다른 걸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뚱! 바로 참여의 대상과 범위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가 있었죠. 반면에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 제한 없이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재정사업에 참여하면서 제안, 토론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차이랍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 반에서 진행하는 학급 회의냐, 학교 전체에서 진행하는 학교 회의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와, 저는 진짜 비교의 천재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 너무 좋기는 한데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의견이 어른들의 의견과 섞이게 되면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의 의견은 힘이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참여 예산 제도를 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미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찾아볼게요. 청소년 참여 예산 제도. 있다! 예시를 좀 살펴볼까요? 부산 기장군에서 청소년이 직접 만들고 진행한 청소년 참여 예산제도 2021년 기장군에서 청소년 참여 예산 공모전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디어를 낸다고 모두 시행되지는 않겠죠? 먼저 모집 기간 안에 제한된 사업을 대상으로 SNS 투표를 진행했대요. 심지어 그 지역에 사는 청소년 50%와 위원회 50%의 비율로 투표를 진행해서 많은 표를 얻은 아이디어를 우선으로 뽑아 최종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하니까 와, 그 과정이 더욱 공정하게 느껴지네요. 심사는 기장군청에서 진행을 했는데 심사할 때는 내용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공익성, 효과성 등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같이 결과를 살펴볼까요? 기장군 청소년들의 투표 결과 1위와 2위를 차지한 아이디어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후! 학교 밖 청소년 대학 탐방 기장군 청소년 권리 참여 캠프가
최종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는 어딜까요? 딩동댕! 맞아요. 바로 그 유명한 서울대학교. 근데 이 현수막에 기장군 학교 밖 청소년 대학 탐방? 1위를 차지했던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해서 실현이 된 거였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의 생각을 통해 직접 만들어냈다? 우와,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럼 우리도 이 형 누나들처럼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당근이죠.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죠.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것을 아이디어로 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살면서 불편했다고 생각했던 점들이나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생각한 아이디어는 어디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 시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국민 참여 예산. 잠깐! 제일 먼저 할 일은 바로 회원가입이에요. 회원가입을 한 후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제안하기가 나온답니다. 근데 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제안해도 될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없다면 모의 사업 제안으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14세 미만 어린이들도 다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어린이들 빨리빨리 홈페이지로 가보자고요. 처음 할 때는 조금 긴장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씩 해볼까요? 여기에 아이디어 제목을 쓰는 제안명과 아이디어 내용, 이유를 쓰는 부분인 제안 배경 및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내 아이디어와 관련된 사진이나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첨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력만 하면 되니까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다른 친구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여기 사업 제안에 들어가면 우수 사업 제안도 볼 수 있고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까지 볼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것도 좋겠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 지역의 살림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알아봤어요.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 어떤 아이디어들이 선발이 되었는지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이번 시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생각한 친구분들도 분명히 보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만 있던 아이디어가 실제로 현실로 옮겨지는 일, 진짜 생각보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분 좋은 일이랍니다. 어때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나요? 좀 어려울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학교 바꾸기 행사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가까운 주변을 둘러보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우리 동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이 생기면 더 좋을지, 필요한 게 무엇일지 한번 잘 관찰해보면 분명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 하고 떠오를 거예요. 우리 모두 도전해보자고요. 파이팅!